마, 내 오늘 이 양반 책임질 기다. 미자가 남자의 손을 덥석 잡고 소리쳤습니다. 책임을 진다고? 당황한 남자의 물음에 미자는 망설임 없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래, 오늘 당장 도장 찍자. 이틀 전 20대부터 뒷바라지에 건설사 사장 만들어놨더니 돌아온 건 이별 통보였습니다. 니는 내 세컨 하자. 남친의 모욕적인 말에 미자는 어이가 없었죠. 어머, 쟤 완전 나가리네. 처참하게 짓밟힌 45살 노처녀 미자. 그 순간 그녀의 뺨이 날아가기 직전. 밥 먹는데 시끄럽다 아이가. 낡은 안전모를 쓴 무일푼 현장 인부 기태였습니다. 미자는 그 길로 기태의 손을 잡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딱 일주일 뒤 무너진 철근 더미에 기태가 깔리고 맙니다. 안 된다. 우리 신랑 죽으면 안 된다. 안녕하세요. 이상한 가족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허리야. 비가 오려나 삭신이 다 쑤시네. 미자가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미자, 니는 인자 그 징글징글한 앞치마 좀 태워삐라. 건설사 사장 사모님 되려니 궁상맞게 그게 뭐고? 동창 미경이 호피무늬 가방을 테이블에 올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년은 맨날 지 서방 돈 자랑하더니 오늘은 와내를 다 띄워주노. 속이 시꺼먼 년. 사모님은 무슨 민수씨 회사 아직 자리 잡으려면 멀었다. 내라도 한밭집 돌려서 보태야지. 미자가 손수건으로 테이블의 고춧가루를 벅벅 문질러 닦았습니다. 야, 미자 니도 참 지독시럽다. 20대부터 그 민수인지 왼수인지 뒷바라지 한다고 식당 바닥에서 청춘 다 안 보냈나? 숙진이 믹스커피를 후루룩 마시며 혀를 찼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않카나? 다음 달에 식장 잡고 나면 내도 이 징글징글한 현장바닥 뜰기다. 미자가 믹스커피 봉지를 뜯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갯돈 타는 날 아이가 10만 원씩 낸 거 빨리빨리 뿜빠이 하자. 미경이 눈을 반짝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이구 저 짠순이년 지 서방이 돈을 그래 잘 번다면서 갯돈 10만 원에 목숨을 거네. 딸랑. 한밭집 유리문이 열리며 번쩍이는 구두가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어머야 저기 민수씨 오네. 호랑이도 제 말하며 온다더니. 숙진이 호들갑을 떨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씨 마침 잘 왔네. 점심 안 먹으면 내 제육볶음 좀 내올까? 미자가 벌떡 일어나 주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됐고 이거 받아라. 민수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툭! 봉투가 묵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고? 가게 월세 낼 돈이가. 미자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걸로 가게 정리해라. 우리 인자 끝내자. 민수가 팔짱을 낀 채 미자를 삐딱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뭐라카노? 니 지금 장난치나? 친구들 여 다 있는데 와 이러노? 미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장난 아니고 진심이다. 니 같은 여자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일 순 없잖아. 수준이 맞아야지. 민수가 미경과 숙진을 힐끗 보며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이 새끼가 돌았나? 20년 뒷바라지 해준 미자한테 수준 타령을 해? 어머 얘 사장 사모님 되기는 글렀네. 완전 나가리다 나가리. 미경이 숙진의 발을 툭툭 치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내 말이 어쩐지 민수씨 옷 입는 게 싹 바뀌었다 캤다. 다 짝이 있는 기라. 숙진이 입을 가리고 킬킬거렸습니다. 마 니들 입 안 다무나? 미자가 눈에 불을 켜고 친구들을 쏘아봤습니다. 미자야 현실을 직시해라. 내일 모레 쉰이다 나도. 언제까지 한밭집 하면서 내 옆에 붙어있을 낀데. 민수가 턱을 치켜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니 지금 그 말 후회 안 하나? 내가 니 고시원 반값 대주고 현장 뛸 때 밥 먹여 키운 거 까문나? 미자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값 밥값 이 안에 다 들었다.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3천이면 떡을 치겠더라. 먹고 떨어져라. 민수가 바닥에 침을 탁 뱉었습니다. 창밖에는 외제차에 기대선 여자가 선글라스를 낀 채 식당 안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저 기집애는 누구? 저녁 때문에 내려차는 기가. 미자가 창밖의 여자를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 회사 시행사 대표님 따님이다. 혜진 씨한테 흠집 내면 네 한바지부터 밀어버릴 거니까. 민수가 미자의 귓가에 다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결혼은 쟤랑 하지만 해운대 쪽에 혜진이 눈에 안 띄게 조용한 오피스텔 하나 얻어줄 테니까 거기로 온나. 생활비는 넉넉하게 줄게. 민수의 입꼬리가 비열하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이 미친 새끼 아이가 조강지쳐 버리고 딴 년한테 장가가는 주제에 나를 세컨으로 둬? 이게 사람 새끼가 짐승 새끼가. 와, 이런 미친 새끼가 진짜 돌았나. 미자가 헛웃음을 치며 테이블에 놓인 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쫙! 미자가 망설임 없이 봉투를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노란 수표와 5만원짜리 지폐가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이게 얼마짜린 줄 아나? 민수가 당황하며 바닥에 흩어진 돈을 주우려 허리를 숙였습니다. 돈다발이면 다 되는 줄 아나? 네 같은 쓰레기 돈은 똥 닦는 데도 안 쓴다. 미자가 상에 놓인 굵은 소금 한 바가지를 퍽 집어들었습니다. 네가 사람 새끼면 내한테 일하지 못한다. 가라! 미자가 굵은 소금을 민수의 얼굴에 거침없이 확 뿌려버렸습니다. 촥! 아! 내 눈! 이 여자가 미쳤나? 민수가 눈을 감싸쥐고 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꺼지라. 내 식당에 고기 냄새, 쓰레기 냄새 섞이니까 구역질 난다. 왜? 미자가 빈 소금 바가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벌컥. 그때 한받집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선글라스 낀 혜진이 코를 틀어막고 들어왔습니다. 아유, 이게 무슨 냄새야. 천박하게 밥이나 파는 주제에 어디서 소금을 뿌려? 혜진이 날카로운 하이힐 굽소리를 내며 미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니는 또 먹고 남의 식당에 기어들어와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노. 미자가 행주를 테이블에 툭 던지며 짝다리를 짚었습니다. 끈 떨어진 주제에 아직도 주제 파악이 안 되냐? 오빠가 보상금 쳐줄 때 당장 가게 비우라고. 혜진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아, 네 남편 될 새끼가 와 허구한 날 내 식당 기어들어와서 밥 처먹는지 몰라서 그러나. 네가 존나게 매력이 없나 보지. 미자가 코웃음을 치며 혜진의 위아래를 훑어봤습니다. 뭐? 이 천박한 년이? 혜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내 식당 자리 뺏어서 카페 차려 궁리하는 거 모를 줄 아나? 당장 꺼지라. 소금 한 바가지 더 처맞기 전에. 미자가 다시 소금통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오빠, 저 천박한 여자 입 좀 당장 찢어버려. 미자가 발을 구르며 민수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이년이 진짜 사람 대접을 해줬더니 기어오르네. 눈이 뒤집힌 민수가 미자를 향해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때려라. 쳐봐라. 경찰 불러서 콩밥 먹여줄 테니까. 미자가 눈을 부릅뜨고 턱을 꼿꼿이 쳐들었습니다. 허공을 가르던 민수의 두꺼운 손바닥이 미자의 뺨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턱! 투박하고 두꺼운 소나기가 민수의 손목을 허공에서 낚아챘습니다. 악! 나아라! 니 뭔데? 민수가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식당 구석에서 안전모를 벗어두고 제육볶음을 먹던 기태였습니다. 밥 먹는데 시끄럽다 아이가. 기태가 무표정한 얼굴로 민수의 손목을 반대 방향으로 거칠게 비틀어버렸습니다. 우득! 뼈가 엇갈리는 소리가 한받집 안을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으악! 내 팔 부러진다! 민수가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야, 오빠 팔 안 나? 당장 안 나? 혜진이 기겁하며 기태의 등짝을 핸드백으로 내리쳤습니다. 먼지 난다. 떨어지라. 기태가 차가운 눈빛으로 혜진을 쏘아보며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혜진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아이고, 사람 잡네. 저 깡패 새끼가 사람 친다. 구석에 숨어있던 미경과 숙진이 소리를 지르며 식당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니들 다 가만 안 둬. 내 회사 법무팀 풀어서 이 한밭집부터 박살낼 거야. 민수가 바닥을 기어 혜진의 부축을 받으며 식당 문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쾅! 요란하게 문이 닫히고 식당 안에는 미자와 기태 단 둘만 남았습니다. 뭐고 이 남자? 와 남의 일에 나서서 사람 뼈를 뽀사놓노? 미자가 얼에 빠진 얼굴로 기태를 쳐다봤습니다. 기태는 묵묵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줌매, 여기 밥 좀만 더 주소. 제육이 남네. 기태가 빈 밥그릇을 내밀며 무심하게 툭 내뱉었습니다. 알았다. 좀만 기다리라. 내가 산더미처럼 퍼줄 테니까. 미자가 멍하니 서 있다가 황급히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내 20년 청춘이 저래 끝났네. 그래도 저 노가다 아재 덕분에 싸대기는 안 맞았다 아이가. 살다 별일이 다 있네. 미자가 밥을 뜨며 콧등을 훔쳤습니다. 기태는 낡은 작업조끼 주머니에서 두께 측정기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시공사 사장이라는 놈이 여전하 패고이네. 자, 여 있다. 밥하고 고기 더 가져왔다. 무라. 미자는 고기가 수북히 쌓인 접시를 기태의 테이블에 탁 내려놨습니다. 고맙소. 기태가 젓가락을 들어 말없이 밥을 푹푹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재요, 힘이 장사네. 뼈 부러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리더라. 미자가 기태의 앞자리에 의자를 빼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끄러워서 그랬소.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립니다. 기태가 제육볶음을 우적우적 씹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무튼 고맙대이. 아재 없었으면 내 오늘 그 쌍놈의 새끼한테 뺨 따고 후려 맞을 뻔했다. 미자가 쓴웃음을 지으며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맞고 살 상은 아이던데 깡다구가 보통이 넘습디다. 기태가 밥그릇을 비우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이 바닥에서 20년을 구른 년이다. 깡다구 하나로 버텼지. 미자가 턱을 개고 기태의 투박한 손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와, 손이 완전 소뚜껑이네. 굳은 살 박힌 거 보니까 현장일 오래 했는갑다. 근데 저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네. 근데 아재는 와 맨날 혼자 와서 밥 먹노.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이 어울려 댕기던데. 미자가 커피 믹스 2잔을 타서 하나를 기태 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입맛이 까다로워서 아무데나 안 갑니다. 이 집 제육이 내 입에 딱 맞소. 기태가 종이컵을 집어들며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일도 오소. 내가 특별히 계란말이도 공짜로 해줄 테니까. 미자가 활짝 웃으며 빈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계란말이 좋지. 내일 봅시다. 기태가 안전모를 눌러쓰고 식당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미자는 기태의 넓은 등짝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놈한테 차인 날에 와 생판 모르는 아재 등짝이 저래 듬직해 보이노. 내 진짜 미치는갑다. 미자가 자신의 뺨을 가볍게 찰싹 때리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수표 조각들이 흙먼지와 함께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빗자루를 들고 와 미련 없이 그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래, 잘 떨어져 나갔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가야지. 미자가 허리를 꼿꼿이 펴고 한밭집의 불을 하나씩 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주방 이모야. 비 온다고 무릎에 물 찼다 하면 우리 장사는 웃자란 말이고. 미자가 수화기를 붙들고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장날이라 배추도 떼와야 하고 돼지고기도 반짝이나 실어 와야 되는데 내 혼자 그 무거운 걸 우째 다 드노?
미자가 신경질적으로 전화기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휴, 이놈의 팔자야. 서방복도 없는 년이 인복은 있겠나. 뼈 빠지게 고생만 하다가 죽을 팔자지. 탁탁탁탁. 도마 위에서 팔을 써는 미자의 칼질 소리가 한밭집 안을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칼 부러지겠소. 등 뒤에서 묵직한 저음이 들려왔습니다. 미자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낡은 작업조끼에 안전모를 든 기태가 무심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재요. 놀래라. 언제 들어왔노? 미자가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식당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길래 들어왔소. 밥은 됩니까? 기태가 늘 앉던 구석자리에 안전모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된다 마다. 어제 내 구해준 생명의 은인인데 안 팔던 소고기라도 구워 바쳐야지. 미자가 서둘러 가스불을 켜고 프라이팬을 올렸습니다. 약속한 계란말이는 여 있어. 미자가 노릇하게 구워진 두툼한 계란말이 접시를 기태 앞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고맙소. 기태가 젓가락을 들어 계란말이를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근데 아재요. 어제 보니까 팔뚝에 힘줄이 장난이 아니던데 사지 멀쩡한 양반이 와 이 험한 현장 바닥에서 흙먼지 묻고 사노. 미자가 턱을 괴고 기태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기태는 대답 없이 묵묵히 밥만 우적우적 씹었습니다. 하긴 말 못할 사연이 있겠지. 나이 50 다 돼가도록 식구도 없이 혼자 노가다 뛰는 게 자랑은 아니니까. 다들 내 껍데기만 보더라고. 기태가 물컵을 들어 입술을 축이며 툭 내뱉었습니다. 껍데기. 미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내 혼자 밑바닥에 던져지며 뭘 할 수 있나 싶어서 왔소. 기태의 서늘한 시선이 창밖의 거대한 타워 크레인을 향했습니다. 아이고 짠한 양반. 껍데기가 좀 잘생기긴 했지만은 지 딴에는 자존심 지킨다고 말 돌려 하는 거 보소. 괜찮다. 껍데기가 무엇이 중요하노. 내도 20살에 빈손으로 와서 한밭집 주걱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미자가 기태의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기태가 미자의 손길이 닿은 어깨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니는 오늘부터 우리 집 평생 VIP다. 내 밥 먹고 힘내서 남들보다 기술도 빨리 배우고 그래라. 미자가 빈 반찬통을 챙기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짐들은 뭐요? 기태가 식당 한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인 빈 장바구니들을 가리켰습니다. 아, 오늘 주방 이모가 아파서 안 나왔다 아이가. 내 혼자 시장 가서 저거 다 채워와야 한다. 죽은 목숨이지 뭐. 미자가 한숨을 푹 쉬며 앞치마 끈을 질끈 묶었습니다. 내 오늘 오전 근무만 했어. 오후엔 반차라 쉬는데. 기태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자빠져 잘 끼가. 미자가 눈을 흘겼습니다. 짐꾼 필요하면 앞장서시오. 밥값은 해야지. 기태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미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자의 입꼬리가 실룩거리며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재요. 그 무거운 걸 한 번에 다 들면 웃잖아. 허리 뽀사진다. 미자가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참기름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부산의 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기태의 양손에는 무 2다발과 배추 3포기가, 등에는 돼지고기 반짝이 든 거대한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깃털 갔소. 잔말 말고 앞장이나 서소. 기태가 이마에 맺힌 땀을 툭 닦아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짐꾼 안 데리고 왔으면 내 오늘 길바닥에서 객사할 뻔했네. 밥값 톡톡히 하네. 미자가 검은 비닐봉지를 흔들며 기분 좋게 앞장섰습니다. 팔뚝에 힘줄 튀어나온 거 보소. 남자가 저래 힘이 좋아야지. 으이그 멸치 같은 그놈이랑은 차원이 다르네. 어머머 이게 누꼬 미자 아이가. 찢어질 듯 날카로운 목소리가 시장통을 갈랐습니다. 미자의 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건어물 가게 앞 평상에 시장에서 제일 알아주는 입방정 노처녀 정숙과 한밭집 동창 미경이 나란히 앉아
오징어를 뜯고 있었습니다. 아, 정숙이 네가 장사 잘 되나? 미자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대충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사가 문제겠나? 내 방금 미경이한테 다 들었다. 네 어제 그 건설사 사장 남친한테 시원하게 차였다며. 정숙이 손뼉을 치며 얄밉게 웃었습니다. 참나, 남의 불행이 네 안주거리 삼기 딱 좋지. 미자의 얼굴이 팍 굳어졌습니다. 아이고 미자야, 현실을 직시해라. 그러길래 내가 눈치껏 보증금 챙겨서 떨어질 안 했나. 미경이 오징어 다리를 질겅질겅 씹으며 거들었습니다. 니들 주둥이 닫아라. 남의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할 시간 있으면 니들 뱃살이나 빼라. 미자가 코웃음을 치며 돌아가려 했습니다. 근데 미자야, 니 뒤에 그 흙먼지 폴폴 나는 그 아저씨는 누구? 새로 준 서방이가. 정숙이 기태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비족이 웃었습니다. 기태는 묵묵히 박스를 든 채 미자 뒤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맞네. 어제 니 한밭집에서 밥 처먹던 노가다 아이가. 와, 미자 니도 참 안 됐다. 미경이 손가락질을 하며 낄낄거렸습니다. 사장 사모님 소리 듣다가 차이더니 이제는 길바닥에 굴러댕기는 거지 깡깡이 같은 남자를 달고 댕기네. 정숙이 혀를 쯧쯧 찼습니다. 인연들이 진짜 오늘 제삿날인 줄 모르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네. 내를 까는 건 참아도 내 생명의 은인 까는 건 못 참는다. 툭! 미자가 들고 있던 검은 봉지를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마, 니들 방금 뭐라 캤노? 미자가 두 눈을 부릅뜨고 정숙의 건어물가게 평상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와이라노? 거지를 거지라 부르지 뭐라 부르노? 정숙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함부로 주둥이 놀리지 마라. 이 사람 거지 아니다. 미자가 삿대질을 하며 시장통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와 그라노? 참으소. 기태가 무거운 박스를 바닥에 툭 내려놓으며 미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재는 가만히 있어 보소. 내가 오늘 인연들 대가리에 오징어 다리를 꽂아빌라니까. 미자가 씩씩거리며 기태의 발을 획 잡아당겼습니다. 거지가 아니면 뭐란 말이고 꼬라지 보니까 집도 절도 없게 생겼구만. 미경이 기태의 낡은 조끼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미자가 확 돌아서서 기태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재요, 니 내한테 솔직하게 말해라. 미자가 기태의 양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뭘 말이오? 기태가 당황한 듯 눈을 껌뻑였습니다. 니 가진 돈 있나? 모아둔 재산 있나? 미자가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없소. 기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빚은 있나? 사채 쓴 거나 친구 보증서서 날려먹은 거 있나? 미자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없소, 둘 다. 기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었제? 빚 없다 안 카나? 미자가 의기양양하게 정숙과 미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뭐 어쨌단 말이고? 빚 없는 거지가 자랑이가. 정숙이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지 멀쩡한 놈이 빚 없으면 이 험한 세상 다 산 거다. 마이너스 아이고 영원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 아이가? 미자가 가슴을 팡팡 치며 소리쳤습니다. 미자, 니 단단히 미친네. 충격이 큰갑다. 미경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내가 충격을 받든 말든 내 오늘 이 양반 책임질 기다. 니들 앞에서 제일 보란듯이 떵떵거리고 살아줄 테니까 두고 봐라. 미자가 기태의 소뚜껑 같은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책임을 진다고? 기태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 니 내랑 구청 가자. 오늘 당장 도장 찍자. 미자가 기태의 손목을 잡고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서미자씨, 이거 좀 놓고 얘기합시다. 기태가 끌려가며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끄럽다. 사내 자식이 와 이래 뜸을 들이노. 내가 국밥도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잔말 말고 따라온나. 미자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장통을 가로질렀습니다. 정숙과 미경은 어이가 없어서
입을 떡 벌린 채 그 뒷모습을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기태는 자신의 손목을 꽉 쥔 미자의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여자 뭐지? 땡전 한 푼 없다는데도 자기가 내를 걷어먹이겠다고. 투박하게만 살아왔던 기태의 가슴 한구석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낯선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기태의 딱딱했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호선을 그렸습니다. 기태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미자가 이끄는 대로 묵묵히 발걸음을 마쳤습니다. 여다, 신분증 꺼내라. 구청 민원실 앞, 미자가 가방을 뒤적거리며 서류 한 장을 탁 꺼냈습니다. 혼인신고서. 기태가 서류 꼭대기에 적힌 글자를 읽으며 멈칫했습니다. 그래, 오늘 도장 찍으면 빼도 박도 못한다. 물을 거면 지금 말해라. 미자가 인주를 꺼내며 기태를 쏘아보았습니다. 서미자씨,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기태가 진지한 눈빛으로 미자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빚 없고 사지 멀쩡하면 됐다 캤다. 내 혼자 지질이 궁상 떨며 사느니 아재처럼 힘 좋고 든든한 사람 옆에 두고 밥해 먹이면서 살란다. 미자가 볼펜을 기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후회 안 하겠소? 기태가 볼펜을 만지작거리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내 사전에 후회란 없다. 남자가 와 이리 쫄보고 빨리 사인해라. 미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태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남편 란에 크고 반듯한 글씨로 서명을 갈겨 썼습니다. 다 했소. 기태가 서류를 미자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좋다. 이제 아재는 내 끼다. 딴 생각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서뜨려 삐끼니까. 미자가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미자가 구청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혼인신고 접수하러 왔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해 주이소. 창구 직원이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서류에 접수 도장을 찍었습니다. 철컥 쾅. 붉은 도장이 서류에 찍히는 순간 미자의 입가에 당당하고 후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 옆에서 묵묵히 서 있던 기태 역시 미자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하고 깊은 눈빛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눈이 침침해가 팥뿌리인지 내 손가락인지 비하제. 미자가 손등으로 눈을 벅벅 문질렀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눈도 썩고 허리도 썩고 그래도 서방 생겼다고 밥맛은 꿀맛이네. 사장님요, 파 좀 팍팍 썰어요 주소. 오늘 현장 사람들 고기 반찬 아닙니까? 주방 이모가 큰 솥단지를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알았다. 내 손모가지가 부러지도록 썰어줄 테니까 솥이나 잘 보소. 미자가 팔을 도마 위에 올리고 식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탁탁탁탁. 경쾌한 칼질 소리가 한바지만을 채웠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딱 일주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구구구궁. 갑자기 땅이 쩍 갈라지는 듯한 굉음이 울렸습니다. 엄마야, 이게 무슨 소리고? 미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도마 위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식당 창문 유리가 파르르 떨리며 금이 갔습니다. 삼구역이다. 철근 무너졌다. 안전모를 쓴 인부 하나가 식당 문을 걷어차며 악을 썼습니다. 뭐라고? 삼구역? 기태씨 오늘 거기 들어갔다 아이가. 미자가 앞치마를 팽개치고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현장은 뿌연 흙먼지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태씨! 김기태! 미자가 매캐한 흙먼지를 헤치며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안 된다. 이제 겨우 사람답게 살아볼락 했는데 내 서방 다치면 안 된다. 비키소! 구급차 들어옵니다. 현장 반장이 경광봉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무너진 철골 더미 아래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내 밀쳐내고 대신 깔렸다 아닙니까? 20살 남짓한 알바생이 흙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철골 더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기태의 머리에서 흐른 피가 안전모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기태씨, 눈 좀 떠봐라. 내 목소리 안 들리나? 미자가 기태의 어깨를 붙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기태의 눈이 가늘게 떠지더니 미자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울지 마소. 기태의 입술 사이로 핏물이 쿨럭 흘러내렸습니다. 이 미련한 인간아, 지 몸뚱이부터 챙겨야지. 와 남을 살리노. 미자가 기태의 굳은 살 박힌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구급차가 거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환자분, 다리뼈와 신경이 너무 심하게 으스러졌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당장 무릎 위로 절단하는 수술밖에 못합니다. 응급실 의사가 피 묻은 차트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절단이에? 안 됩니다. 내 서방 다리 잘리면 어째 삽니까? 미자가 의사의 가운 자락을 꽉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합니다. 서울에 있는 수지접합 전문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쪽 대형 병원 응급실이 싹 다 마감이라 환자를 받아준다는 곳이 없습니다. 특수 구급차로 뛰어도 골든타임 안에 수술대에 눕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의사가 미자의 손을 떼어내며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은 길바닥에서 잘리기를 기다리란 말입니까? 제발 아무 때나 연락 좀 해주이소. 미자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병원이 전멸이라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받아주는 데가 없어가 내 남편 다리를 잘라야 한단 말이가. 미자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차가운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미자의 두 손에는 피 묻은 기태의 안전모가 꽉 쥐어 있었습니다. 또각또각. 그때 복도 끝에서 번쩍이는 구두발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계산해야지. 민수가 비서와 함께 걸어와 미자 옆에 섰습니다. 툭! 민수가 서류 뭉치를 미자의 무릎 위로 던졌습니다. 이게 뭐고? 미자가 멍한 눈으로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억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서다. 네 남편이 조작 실수로 우리 고가 크레인 다 박살내고 공기까지 지연시켰다. 민수가 바닥에 쪼그려 앉아 미자와 눈을 맞췄습니다. 뭐라고? 니들이 불량철근 써서 무너진 거 모를 줄 아나? 미자가 서류를 확 집어 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증거 있나? 산재? 꿈도 꾸지 마라. 이대로 소송 가면 너희 부부 평생 신용불량자의 깜빵행이다. 민수가 미자의 손에서 피 묻은 안전모를 거칠게 빼앗았습니다. 떼굴떼굴. 안전모가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을 굴러갔습니다. 이 나쁜 놈아! 미자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대신 내가 지금 당장 K대 병원장한테 전화 한 통 넣으면 VIP 수술실로 바로 꽂아줄 수 있다. 최고 권위자 교수 대기시켜서 네 남편 다리 붙여준다고. 민수의 말에 미자의 흔들리던 동공이 멈췄습니다. 민수가 안주머니에서 금장 만년필을 꺼내 미자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기태 본인 과실 인정하고 산재 포기한다는 합의서다. 그리고 네 한밭집 명도 이전 서류 여기 도장 찍어라. 민수의 입꼬리가 비열하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안 그러면 기태 저놈 평생 다리 잘린 병신으로 빚쟁이에 쫓겨 썩는 거다. 응급실 뺑뺑이 돌다 다리 썩어 들어가는 거 구경이나 하든가. 이 씹어먹을. 내 남편 목숨줄이랑 병원 인맥 쥐고 장난을 쳐? 그래, 내 다 뺏기도 좋다.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지. 미자는 바닥을 굴러간 기태의 안전모를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미자의 눈에 눈물은 단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미자는 민수가 내민 만년필을 뺏어들지 않았습니다. 아작! 미자가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세게 깨물었습니다. 아, 독한 거! 민수가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자의 엄지손가락에서 시뻘건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자는 피가 흐르는 엄지를 서류 2장의 서명란에 거침없이 내리찍었습니다. 쾅쾅! 흰 종이 위에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번졌습니다. 가져가라. 도장 찍었다. 미자가 피 묻은 서류를 민수의 가슴팍에 확 집어던졌습니다. 당장 내 남편 수술실 잡아라. 허튼 수작 부리면 네 내 손에 죽는다. 미자가 바닥을 박차고 일어나며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당장 서울로
헬기 띄우라고 연락해라. 기세에 눌린 민수가 핏자국이 선명한 서류를 챙기며 비서에게 신경질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미자는 다시 응급실 문을 열고 핏기가 가신 기태의 곁으로 뛰어갔습니다. 기태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잡은 미자의 손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삐삐. 건조한 기계음만 울려 퍼지는 서울 K대병원 VIP 중환자실이었습니다. 기태씨, 수술 잘 끝난다 했다. 다리도 안 잘랐고 인자 눈만 뜨면 된대. 미자가 붕대로 칭칭 감긴 기태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래도 살았다. 내 가게에 날려먹고 알고지 됐어도 사람 목숨 살렸으면 댕기라. 내 밑에 부산 내려가서 가게 짐 마저 빼고 올 테니까 꼼짝 말고 누워있어라. 미자가 기태의 이마에 맺힌 땀을 수건으로 톡톡 닦아주었습니다. 기태는 산소호흡기를 단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었습니다. 다음 날 낮, 부산 신도시 건설 현장 앞 한밭집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청춘이 다 녹아있는 솥단지인데 이래 허무하게 뺏기노. 미자가 종이박스에 국자며 양푼을 쑤셔 넣으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끼익. 한밭집 유리문이 열리며 민수가 거들먹거리는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짐 다 안 뺐나? 인테리어 업자 들어와야 하니까 빨리빨리 좀 치아라. 민수가 발끝으로 종이박스를 툭툭 걷어찼습니다. 재수없는 주둥이답고 가만 서 있어라. 안 그래도 짐 다 쌌으니까. 미자가 박스 테이프를 찍 뜯어 거칠게 붙였습니다. 야, 식물인간 수발 들면서 평생 썩을래. 지금이라도 그 병신 버리라. 민수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삐딱하게 섰습니다. 뭐라카노? 주둥이 확 찢어뿔라. 미자가 테이프를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내가 오피스텔 얻어주다 안 가나? 혜진이 모르게 만나자니까. 생활비 빵빵하게 줄게. 민수가 혀를 쯧쯧하며 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씹어먹을 호루 새끼가 남의 남편 다리 뽀사놓고 아직도 세컨드 타령이가. 니는 대가리에 든 것도 없으면서 양심까지 팔아묻나. 미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뭐? 인연이 끝까지 튕기고 지랄이네. 민수가 미간을 확 구기며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미자가 구석에 뜯어져 있던 20kg짜리 굵은 소금 포대를 통째로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짠맛이라도 배라고 주는 거니까 바닥에 떨어진 것까지 싹 다 핥아먹고 꺼지라. 미자가 민수의 머리 위로 소금 푸대를 거침없이 거꾸로 들이부었습니다. 촥! 푹! 으앙! 내 눈! 쾌! 미친! 소금을 몽땅 뒤집어 쓴 민수가 눈을 감싸쥐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아,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띄면 그땐 염산을 부어 빌기니까. 미자가 빈 소금 포대를 민수의 얼굴에 확 집어 던졌습니다. 악! 내 눈! 니 다리 병신 남편이랑 평생 흙이나 파먹고 살아라. 민수가 소금 범벅이 되어 비틀거리며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간다. 미자가 짐이 담긴 보따리를 어깨에 척 둘러맸습니다. 그날 밤 서울 K대병원 VIP 병동 앞이었습니다. 뭐고 이거? 와, 병실 앞에 깍두기들이 깔려있노. 미자가 짐 보따리를 든 채 멈칫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쫙 빼입은 경호원 대여섯 명이 병실 문 앞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여긴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덩치 큰 경호원 하나가 미자의 앞을 떡하니 가로막았습니다. 아무나가 아니고 내 저 방에 누워있는 환자 마누라다. 비키라. 미자가 경호원의 가슴팍을 팍 밀치며 안으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내 새끼 웃자다가 이 꼴이 됐노. 병원 안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두른 중년 여자가 침대 가에 엎드려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누구신데 남의 남편 병실에서 이래 옵니까? 미자가 보따리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중년 여자, 기태의 어머니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확 고개를 돌렸습니다. 넌 뭐하는 년이야? 기태 어머니가 표독스러운 눈으로 미자의 허름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완전 마누라라니까 얘. 근데 아침에는 누군데 남의 남편 보고 내 아들이라 합니까? 미자가 짝다리를 짚고 맞받아 쳤습니다.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미자의 고개가 휙 돌아갔습니다. 아, 뭐 하는 짓입니까? 미자가 붉게 달아오른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청것이 감히 내 아들 병실에 기어들어와. 너 같은 년 때문에 내 아들이 저 꼴이 났잖아. 기태 어머니가 손가락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청것이라니. 내가 기태 씨 다리 살리려고 내 전 재산 다 날리고 도장까지 찍었는데. 미자가 억울함에 눈을 부릅떴습니다. 웃기지 마. 대한민국 재계 1위 태산그룹의 진짜 주인이 내 아들이야. 어디서 너 같은 게 사모님 소리를 들으려고 꼬리를 쳐? 기태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VIP 병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뭐라고 해? 미자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태산그룹이요. 빚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는 노가다 김기태가 대한민국 1위 재벌이라고. 당장 인형 끌어내. 다시는 내 아들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기태 어머니가 경호원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놔라. 내 발로 나갈 거다. 미자가 자신을 붙잡는 경호원들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에 동화 같은 기적이 있을 리가 있나. 사기꾼 새끼. 빚도 없고 돈도 없다며. 미자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툭. 미자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평상 끄트머리에 올려두었습니다. 구청에서 받았던 혼인신고 완료 확인서였습니다. 내가 주제 넘었네 얘. 재벌 회장님인 줄도 모르고 한밭집에서 제육볶음이나 먹였으니. 미자가 피멍이 든 얼굴로 꼿꼿하게 허리를 폈습니다. 그 잘난 아들내미 평생 금가루 먹이면서 잘 키우소. 미자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미자의 뒷모습 위로 서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비싼 녹용을 그리 다려 먹어도 비만 오면 뼈마디가 쑤시네. 기태 어머니가 VIP 병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툭툭 치며 혀를 찼습니다. 이놈의 병실은 터가 안 좋나? 와 이리 으슬으슬하노? 사모님, 회장님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비서실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우리 기태가 눈을 떴다고? 기태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침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기태가 산소호흡기를 거칠게 뜯어내며 상체를 일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태야, 가만히 있어라. 아직 움직이면 안 된대. 기태 어머니가 기태의 어깨를 황급히 눌렀습니다. 그 사람. 기태의 갈라지고 쉰 목소리가 병실 안을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뭐라노? 물 줄까? 의사 부를까? 기태 어머니가 허둥지둥 탁자 위에서 물컵을 찾았습니다. 내 와이프 서미자 어디 있습니까? 기태의 초점 없는 시선이 텅 빈 병실 소파를 향해 꽂혔습니다. 아, 그 옆였네. 내가 쫓아냈다. 기태 어머니가 인상을 확 구기며 팔짱을 꼈습니다. 쫓아내요. 기태의 눈동자에 서서히 짐승 같은 번뜩이는 살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디서 근본도 없는 청것이 꼬리를 치노. 내가 싸대기 한 대 시원하게 올려붙이고 내쫓았다. 기태 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턱을 꼿꼿이 치켜들었습니다. 기태의 시선이 병상 협탁에 놓인 구겨진 종이 한 장에 멈췄습니다. 미자가 두고 간 혼인 완료 확인서였습니다. 우당탕탕. 기태가 옆에 있던 무거운 철제 링거 거치대를 한 손으로 뽑아 벽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기태야, 니 미쳤나? 기태 어머니가 기겁하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와장창. 벽에 걸려있던 값비싼 그림 액자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기태의 팔에 꽂혀있던 주사바늘이 뜯기며 시뻘건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내 다리 살렸어. 내 목숨 살린 은인이라고. 기태가 침대에서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소리쳤습니다. 그깟 다친 거 돈 몇 푼 지어주면 될 일이지. 네가 누군데 그딴 년한테 목을 매노.
기태 어머니가 바닥을 기며 악을 썼습니다. 태산 핏줄로 태어나서 평생을 개처럼 구른 건 납니다. 기태가 피가 흐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잘난 집안에 내 청춘 다 바쳐서 일이 만들어 놨으면 됐잖아. 기태의 두 눈이 시뻘겋게 빛발이 섰습니다. 기태야, 진정해라. 어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고. 기태 어머니가 덜덜 떨며 뒤로 주춤주춤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내 와이프 건드리면. 기태가 침대 밖으로 몸을 반쯤 내밀어 목소리를 지옥처럼 깔았습니다. 태산이고 뭐고 내 손으로 다 부셔버릴 거니까. 기태의 살벌한 협박에 병실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기태 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전화기 내놔. 기태가 피 묻은 환자복 차림으로 비서실장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회장님, 피가 너무 많이 납니다. 비서실장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바쳤습니다. 기태가 휴대폰을 빼서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그룹의 얼굴 마담으로 앉혀둔 동생이었습니다. 나다. 신도시 3구역 하청시 공사놈들 지금 당장 싹 다 밟아라. 기태가 창밖의 어둠을 노려보며 이빨을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불량자재 쓴 증거 내 낡은 조끼 수첩에 다 있다. 하청계약 전면 파기하고 걔들 자금줄 당장 묶어라. 기태의 지시는 칼날처럼 빠르고 무자비했습니다. 내일 해 뜨기 전에 숨통 완벽하게 끊어놔. 알았나? 뚝. 기태가 휴대폰을 벽에 집어던져 박살을 냈습니다.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내 여자가 무릎 꿇고 피 흘려가며 지킨 내 다리다. 니들 다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겠어. 아싸, 오늘 양주 내가 쏜다. 마셔라. 부산의 최고급 룸사롱이었습니다. 민수가 양주잔을 높이 들며 낄낄거렸습니다. 대표님, 축하합니다. 골칫거리 노가다 새끼도 처리하고 한밭집 자리도 공짜로 얻으셨네 예. 비서가 아부를 떨며 발렌타인을 콸콸 따랐습니다. 역시 돈과 빼기 최고다. 섬이자 그 독한 년도 내 헬기 한 방에 꼬리를 싹 내리지 않나. 혜진이한테는 비밀로 해라. 그 한밭집 자리 내 세컨드 앉힐 거니까. 민수가 여자 접대 부위 허리를 꽉 감싸 안으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징징. 테이블 위에 놓인 민수의 휴대폰이 발작하듯 미친 듯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어떤 새끼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전화질이고. 민수가 짜증을 내며 전화를 획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군데? 민수가 양주를 벌컥 들이켰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본사에서 하청 계약 전면 파기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회사 전무의 다급한 비명이 찢어질 듯 들렸습니다. 뭐라고? 계약 파기? 미쳤나? 우리가 공사를 얼만큼 진행했는데. 민수가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금줄도 싹 다 동결됐습니다. 엄막을 현금이 100원도 없습니다. 전무가 숨 넘어가는 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태산그룹에서 와 이라는데. 무사고 현장에. 민수가 룸사롱 탁자를 주먹으로 콱 내리쳤습니다. 그 노가다 김기태가 태산그룹 진짜 실세랍니다. 우리가 호랑이 새끼를 건드렸습니다. 전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룸사롱 문이 우당탕 거칠게 열렸습니다. 김민수 대표 당장 일어나시죠. 검은 정장을 입은 태산그룹 법무팀과 덩치 큰 채권단 수십 명이 방 안으로 시꺼멓게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나 아직 부도 안 났어. 민수가 뒷걸음질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회사가 빼돌린 불량 철근 증거자료 방금 경찰에 다 넘겼습니다. 내일 아침 구속영장 청구될 겁니다. 법무팀장이 서류 뭉치를 민수의 얼굴에 확 집어던졌습니다. 펄럭펄럭 흰 종이들이 룸사롱 바닥에 눈송이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오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뒤늦게 소식을 듣고 룸사롱으로 달려온 혜진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혜진아,
니네 아버지가 시행사 대표 아이가. 내 좀 살려도. 민수가 바닥을 기어가 혜진의 다리를 꽉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미쳤어? 똥물이 우리 회사까지 튀게 할 일 있어? 당장 파혼이야, 이 찌질한 놈아. 혜진이 민수의 얼굴에 명품 핸드백을 퍽 집어던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습니다. 혜진아! 혜진아! 민수가 바닥에 코를 박고 오열했습니다. 우째 이런 일이 생기노? 내 인생이 와 하루아침에 이래 개박살이 나노? 끌어내. 채권단 중 한 명이 턱짓하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아, 살려주이소.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태상그룹 회장님 좀 뵙게 해주이소. 민수가 양팔을 거칠게 붙잡힌 채 룸사롱 복도를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발버둥 치는 민수의 구두가 벗겨지고 비싼 양복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미자야, 소미자, 내 좀 도와줘. 으엉. 민수가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처절하게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절규에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다리뼈가 아직 안 붙었는데 어딜 가렸고. 기태 어머니가 기태의 환자복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비키십시오. 내 와이프 찾으러 가야 합니다. 기태가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떼어내며 목발을 짚었습니다. 와이프는 무슨. 내가 K그룹 막내딸 사진 가져왔다 안 카나. 선부터 봐라. 기태 어머니가 명품 가방에서 사진 뭉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아, 이 노인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뼈대 부숴버린다니까 장난인 줄 아나. 기태가 목발로 사진 뭉치를 툭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딴 여자 얘기 꺼내면 내일 아침 태상그룹 내 주식 다 사회에 환원해버릴 겁니다. 기태가 차가운 눈으로 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아,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아이고, 내 팔자야. 기태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팡팡 쳤습니다. 비서실장, 당장 차 대기시켜. 부산으로 간다. 기태가 목발을 짚고 쩔뚝거리며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바닷바람이 매섭게 부는 부산 기장 앞바다였습니다. 아이고, 무파마 한 박스에 3만 원이 말이 되나? 2만 5천 원에 주소. 미자가 식자재 마트 트럭 기사와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물가가 미쳤네. 내 한밭집 날려먹고 전재산 털어서 이 고물 트럭 하나 샀는데 파 한 단 살 돈도 덜덜 떨리네. 아지매요. 요새 배추값이 금값입니다. 안 살 거면 비키소. 트럭 기사가 짜증을 내며 짐칸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마, 내 여서 장사 하루 이틀 할 사람 아니다. 앞으로 맨날 여기서 뗄 테니까 2만 5천 원에 주소. 미자가 트럭 문짝을 몸으로 콱 틀어막았습니다. 아이고, 억척스럽네 진짜. 알았습니다. 옛다. 가져가소. 트럭 기사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듯 라면 박스를 툭 던졌습니다. 진작 일에 나올 것이지. 내일 또 올 테니까 물건 좋은 걸로 빼놓으소. 미자가 씩 웃으며 무거운 박스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미자의 낡은 푸드트럭 앞에는 미자네 잔치국수라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지매, 여 소주 한 병 더 주소. 국물도 좀 팍팍 퍼주고. 얼큰하게 취한 등산객 무리가 플라스틱 테이블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알았습니다. 좀에만 기다리소. 미자가 육수통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퍼담았습니다. 근데 아줌매는 혼자 장사하나? 서방은 어디 가고? 코끝이 빨간 등산객 하나가 미자의 엉덩이 쪽을 힐끈거리며 이죽거렸습니다. 주둥이로 술을 묻으면 조용히 가서 헛소리 하지 말고. 미자가 쟁반을 탁 내려놓으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라고? 손님한테 말버릇이 그기 뭐고? 확 엎어빌라. 등산객이 젓가락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똥파리들이 와 이래 꼬이노. 솥단지 엎어지면 오늘 장사 심하인데. 스르륵. 그때 먼지 날리는 공터에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뭐고? 마이바흐 아이가. 행패를 부리던 등산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절컥. 뒷좌석 문이 열리며
반짝이는 구두가 흙바닥을 밟았습니다. 미자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완벽한 핏의 값비싼 수트를 걸친 기태가 목발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기태의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많이 먹었다. 가자. 겁을 먹은 등산객들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테이블에 던지고 후다닥 도망쳤습니다. 기태가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며 푸드트럭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이 이 누추한 길바닥엔 어쩐 일이십니까? 미자가 국자를 솥에 탁 던져 넣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금태둘은 밥그릇에 소고기나 구워 드시지. 여는 멸치 똥냄새밖에 안 납니다. 미자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금태둘은 밥그릇보다 아지매가 퍼주던 제육볶음이 더 맛있습니다. 기태가 미자의 앞치마 끈을 확 움켜쥐었습니다. 놔라. 어머니가 사람 싸대기 때리는 집구석엔 안 간다. 내는 여기서 국수나 팔아먹고 살란다. 미자가 기태의 손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나도 안 간다. 기태가 다시 미자의 팔목을 확 낚아챘습니다. 뭐라노? 네가 회장인데 어딜 안 간단 말이고? 재벌 놀이 다 끝났나? 미자가 어이없다는 듯 기태를 노려보았습니다. 나도 그 집구석 버렸다. 회사는 동생 놈 보고 뺑이 치라고 던지줬고 난 뒤에서 그놈들 목줄 만지고 있을 끼다. 기태가 낡은 조끼 주머니에서 은색 소형 캘리피스 두께 측정기를 꺼내 짤랑 흔들었습니다. 지랄한다. 재벌이 이 바닥에 와서 뭐 할 낀데? 미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혼인신고 도장 찍었으면 책임진다고 했잖아. 튀면 다가. 기태가 미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미자의 동공이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당신은 당신 현장에서 계속 밥 팔아라. 난 평생 당신 옆에서 현장 감시할 테니까. 기태의 거칠고 큰 손이 미자의 뺨에 조심스럽게 닿았습니다. 많이 아프진 않았소. 기태의 엄지손가락이 미자의 붉은 뺨을 살며시 쓸어내렸습니다.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인간아. 다리도 성치 않은 게 여기까지 와서 사람 마음을 이래 후벼 파노. 미자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자가 꾹 참고 있던 눈물을 툭 훔쳐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잔치국수 한 그릇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다물아. 이 집 국수값은 평생 할부다. 이자 엄청 세데이. 미자가 퉁명스럽게 말하며 나무젓가락을 탁 쪼개어 내밀었습니다. 골. 기태가 젓가락을 받아들며 활짝 웃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국수를 후루룩 삼키는 기태의 곁에서 미자는 조용히 육수솥에 불을 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에 극적인 상상력을 더해 속 시원하고 감동적인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들어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